네, 중부지방에 큰 피해를 주고 남하했던 정체전선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호우특보가 일단 해제됐지만 다음 주에 더 강한 비가 예고돼 있어 지자체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왔던 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폭우 피해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되면 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은 재난 상황, 물론 뭐 홍수뿐만이 아니고 지진이라든지 네.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재난 상황에 대해서 지자체가 재정이 약한 부분들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굉장히 긴급하게 전개가 됐을 때 이 특별재난지역은 먼저 선제적으로 재난지역을 선제적으로 좀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원래는 예.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에서 피해 상황을 집계를 해서 네.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긴급하게 뭐 인명사고가 났다든지 혹은 또 이재민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돼 있고요. 보통 이제 지자체가 재정이 약한 부분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한 45억에서 105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가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경우는 좀 중앙 정부에서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더 많은 지원들이 있고 다양한 뭐 개인적 혹은 이제 뭐 사망 사고부터 소상인 지원까지 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절차를 이번엔 좀 상황이 엄중하니만큼 단축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적인 특성과 그 지역에서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발빠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도권 일대 기록적인 폭우를 뿌렸던 정체전선. 어제는 충청과 전북에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수도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주민들도 마음의 대비도 단단히 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또 비를 이렇게 맞게 된 건데 예. 굉장한 폭우 때문에 뭐 홍수 피해도 있고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먼저 어제 이 충청권 지역의 폭우 상황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8일부터 8일, 9일 양일간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좀 왔었고요. 아마 이제 뭐 9일, 10일, 11일 어제까지는 충청 지역, 특히 이제 충청북,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다음에 전라북도까지 이 부분들에 상당한 폭우가 왔는데 이번 장마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약간 이제 대형이라고 선형, 띠 형태의 집중적인 강우. 그쵸.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천이 집중적으로 왔고요. 지금은 이제 청주에서부터 김제까지 정도 그렇게 왔고 청주가 한 270mm 왔는데 집중호우가 와서 상당한 피해를 좀 받고 제일 시간당 강우 강도가 강했던 곳이 전라북도 김제 쪽에 군산 쪽에 있었는데 군산이 네. 시간당 한 100mm 정도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비가 왔고요. 이런 지역에 특히 이 좁고 도심지가 발달한 지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가 뭐 3, 4일 동안 계속 많이 오는 것보다는 1시간당, 즉 집중호우가 얼마나 강하게 오느냐 이게 그 홍수 피해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 그 중부 지역에 상당한 부분들의 피해가 좀 집중됐습니다. 물론 수도권보다는 조금 약했지만 네. 그리고 수도권에 왔을 때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네. 상당 부분 좀 피해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청주 지역은 하루 사이에 200mm 정도의 비가 또 내렸다고 예. 하고 지역사 한 방송사에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그 지하 주차장을 지키기 위해서 양동이 이렇게 물을 퍼내는 그런 모습이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예, 예. 근데 그 아파트가 저지대라고
피해라는 보도가 있던데 서울 강남 지역도 이제 항아리 지형으로 인한 피해가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저지대 아파트가 건설돼서 생겨난 거라고 봐야 합니까, 그럼? 그 지역은 지금 뭐 청주는 과거 이제 2017년에 그때도 지금만큼의 비가 청주가 지금 그 당시에 2017년에 왔을 때 한 290mm 왔었고요. 시간당 한 90mm 정도. 90mm 정도 왔었고요. 지금이 270mm 정도 왔으니까 비슷한 정도의 양이 왔는데 같은 지역에서 같이 지금 피해가 났고요. 그 예. 지역이 이제 성남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범람해서 외수의 침수에 의해서도 됐고 또 이제 저지대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충분하게 빠지지 못해서 그랬는데 네. 2017년 이후에 그쪽에 이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을 통해서 그쪽에 관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성남천의 하천 정비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 내년쯤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수해 사업들은 굉장히 긴급 복구 형태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복구가 돼서 정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이라든지 또 사업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의 우선순위에 좀 밀린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군산의 피해도 앞서서 언급해 주셨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가 오기 전에 가뭄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었던 예, 상황이지 예,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갑자기 이렇게 비가 쏟아부으면서 이번엔 또 홍수로 또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경우에는 대처가 더 어려운 겁니까? 그게 바로 전형적인 이제 기후 변화의 형태죠. 아. 그래서 기후 변화나 이런 기상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뭄과 같은 상황이 돌변했다가 바로 홍수가 오는 그런 상황인데 군산 같은 경우에 과거 2011년에 태풍 볼라벤 때 아주 심하게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지금 군산이 지금 시간당 100mm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집중적인 호우거든요. 이번 동작이 100mm 이상이 왔잖아요. 동작은 한 114, 140 비공식적이지만 예. 141mm 정도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보통 100mm라고 하는 것은 좀 가늠이 좀 안 가실 텐데 50mm 정도만 오더라도 우리가 차량에서 흔히 말하는 게 와이퍼라고 하죠. 그 차량의 그 와이퍼가 거의 무용지물이 될 정도의 그런 강우인데요. 100mm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거죠. 그러게요. 그런 상태에서 군산 지역에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단지 군산 산단 지역에 100mm 이상이 왔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왔었고 이 역시 2011년도에 태풍 볼라벤 때 아주 심하게 수해를 입었던 지역인데 또 그 역시 충분하게 수해 복구라든지 그런 재해 대책이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수도권 일대 그리고 어제는 충청과 전북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왔습니다. 소양강 댐이 2년 만에 수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한 수위에 1m밖에 남지 않았었다고요? 예. 이제 한강은 크게 우리가 북한강에는 다목적 댐이 이 소양강 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한강은 이제 충주 댐이 있어요. 충주 댐은 8일 오후부터 수문을 열어서 초당 한 2,000톤 가까이 이렇게 계속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양강 댐은 지금 한 600톤 정도씩을 푸고 있는데 상류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수문을 열어서 방류를 하는 경우와 미리 앞으로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방류를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네. 지금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고 앞으로 이제 광복절 전후로 또 수도권에 또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가 됐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인 것을 통해서 한강 전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소양강까지 제가 바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한번 네. 이제 양쪽에서 들어오는 데를 이제 최종적으로 방류를 하는 곳이 팔당 댐인데요. 네. 팔당 댐이 최대 한 12,000톤에서부터 시작해 지금은 한 6,000에서 한 7,000톤 정도를 방류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네. 지금은 비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다음 주에도 다시 또 비가 예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비가 이미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함수량이 높은 상황일 텐데 이렇게 비가 잠시 그쳤을 때 주민들도 긴급하게 복구를 할 것 같아서 예. 잠시 멈춘 사이에 산사태 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좀 미리 해주면 좋은 겁니까? 지금 함수량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가 한 2, 3일 정도를 계속 비가 오면 땅 속에 있는 흙이 거의 포화 상태의 지하수에 꽉 차게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흙 입자 사이에는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네. 그 공간들이 평상시에는 안정되게 존재해 있다가 네. 비가 와서 그 공간에 물이 꽉 차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흙이 그 물러지기도 하고 또 양압력이라고 하는 물이 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힘에 의해서도 밑으로 쓸려 나가게 해요. 그 밑으로 쓸려 나갈 때는 물과 흙이 반죽된 형태, 우리가 토성류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산사태가 발생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함수율이 높아져 있고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소강 상태인 경우는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런 이제 배수로를 정비를 어떻게 했는지 혹은 정말로 산사태가 났을 때 그 지역에서 어떤 동선으로 대피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봅니다. 특별히 그 최근에 도로 공사라든지 뭐 펜션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광 설치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공사장 주변에 있는 산지는 대단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런 산사태는 관련 위기 경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 그렇습니다. 좀 예. 주의해야 할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이게 산사태는 이제 산림청에서 산사태 예경보를 내리고 지금 이제 산사태 예경보가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더 풀려져 있는데 산사태 예경보는 순수하게 흙의 어떤 상태라든지 그 지질의 상태와 그다음에 비가 온 함수율의 상태를 가지고 예보를 해서 나타내는데 지금은 충청 지역, 중부 지역에가 상당히 산사태 위험지구로 많이 지금 발령이 되어 있어.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사태는 그 산사태의 위험 예경보보다는 그 지역의 개발의 상태 그리고 그 지역의 함수 상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사태 예경보의 산림청에서 발표한 산 예경보는 참고 사항이고 네. 그 지역의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예경보 지형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서울 침수 복구가 한창인 상황인데 많은 비가 쏟아진 후에 복구 작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 시점엔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복구를 해야 되나요?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홍수가 하천이 범람해서 되는 외수 범람에 있고 아니면은 내수가 침수가 돼서 즉 하천의 배수로 시스템이 저지대 같은 데서 네. 물이 빠지지 않아 생기는 홍수인데 지금 이번에 홍수는 대부분이 다 내수 즉 하수 관로의 부족이라든지 빗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예. 보통 이제 시간당 한 50mm 이상.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빈도라고 하는데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정도 호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배수 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이 오면 일단은 잠긴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비가 옴에 따라서 그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약간 소강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배수로 정비 지금 엊그저께 온 비로소 많은 토사가 지금 하수 관로에 쌓여 있을 가능성이 많기 아. 때문에 그 부분을 신속하게 지자체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2차 피해인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전기 감전 사고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물고인 웅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차량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지금 배수로 정비 부분도 시급하게 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가 대형 빗물 터널 건설을 11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년 만에 추진하게 됐다는 것은 그전에도 추진을 했었다는 겁니까? 서울시가 과연 과거에 2010년, 11년도에 이제 광화문 또 혹은 이제 강남 이런 지역에 이제 침수가 아주 심하게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7개의 대심도 배수 터널을 계획을 했었죠. 예.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다시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검토 중에서 신월 배수 분구라고 하는 예. 신월 배수 터널 한 군데만 이제 하고 나머지는 중단이 돼 있었던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제 그제 발표를 했죠. 예. 오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6개를 직접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한 1조 5천억 들여서 6개를 전부 다 복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배수 터널은 지금 신월 배수 터널 같은 경우는 뭐 효과를 많이 보기는 봤죠. 그렇지만 이제 그 6개가 동일하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앞으로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신 거죠? 왜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지금 이제 광화문이나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극심한 도시가 개발이 돼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하에는
뭐 지하철이 강남 같은 경우는 5개 노선 이상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지하 깊이 지금 최근에 이제 GTX까지 되어 있는데 네. 지하의 어떤 관로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어서 그 여건 자체가 대심도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이 대심도 터널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외에 다양한 방법의 우리가 이제 분산형 저류 시스템이라든지 다목적 저류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부분들이 좀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배수 터널 만드는 건 10년에 걸친 큰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행돼야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당장에 내년 장마 때도 이렇게 비가 또 쏟아질 수 있고 내후년에도 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당장 조금 더 빨리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이제 관로 정비 부분에서 이제 유지 관리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대책, 중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지금 대심도 터널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대책일 거고요. 지금 이제 관로 정비라든지 지금 배수 펌프장의 용량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림천처럼 이번에 이제 홍수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넘쳐오는 그런 저지대 같은 데는 이제 홍수 방어벽이라고 이렇게 좀 턱을 좀 높이는 네. 사업들 이런 것들은 뭐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대책, 중기적인 대책 또 혹은 이제 이렇게 시설물로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방식의 즉 우리가 비구조적 대책 같은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또 뭐가 있을지도 궁금한데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천의 수위를 보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혹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침수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인 부분은 지금 잘 되어 있나요? 물론 이제 국가 예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제 아주 말단에 있는 그런 부분. 이번 대표적인 게 이제 도림천 같은 경우죠. 국가의 모든 이제 하천들은 하천 예경보 시스템이 국가 주요 하천들, 국가 하천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 이런 부분들은 예경보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역 사회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자체에서도 이런 예경보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야 될 부분이 있고 이번 기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설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배수관로 확충이나 대심도 터널 등 대책이 좀 잘 마련되고 시행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